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2018년도 오바마 케어 가입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요. 이번 오바마 케어 실버 플랜 보험료가 평균 34%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케어 홈페이지는 지난 25일부터 건강보험 플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플랜들의 평균 상승폭이 34%가 될 것이라는 컨설팅 업체 에벌레어 헬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를 운영하는 주들에서 실버 플랜의 상승폭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브론즈 플랜은 18%, 골드 플랜은 16%, 플래티넘 플랜은 24% 상승이 예정됐습니다. 전국 3개 지역들에서만 오바마 케어의 실버 플랜 보험 수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 페이지에 진력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오바마 케어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들, 또 연방정부가 보험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보험금 중단 때문입니다. 에벌레어 헬스는 보험료 인상폭은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뉴저지주 실버 플랜은 평균 $728로 29% 인상되고 뉴욕을 비롯한 10개 주와 워싱턴 DC 역시 내년도 보험 수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민주공화 양당은 실버 플랜 이상을 소지한 저소득층 600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 부담금,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 보조금 2년 연장을 초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등 60개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다카 프로그램 지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광고를 통해 다카 구제 법안 마련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26일 CNN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 등 대기업 60여 곳과 상공인 단체는 아메리칸 드림 연맹을 결성하고 다카 청년 구제를 위한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런칭했습니다. 연방의회가 드리머 구제를 위한 초당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치 전문 인터넷 매체 폴리티코 등에 게재된 광고는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150억 달러의 GDP 감소와 사회보장 메디케어 세금 246억 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연맹은 광고를 통해 드리머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자산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개월 유예 기간을 둔 다카 폐지를 발표하면서 6개월 안에 의회가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은 석시드 액트를, 민주당에서도 새 드림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한편 다카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드림 연맹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IBM,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 모터스 등 대기업과 전국 소매업재단, 상공회의소, 전국 호텔, 숙박 연합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20%를 넘고 6,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 총인구의 21.6%가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연방센서스국이 공개한 2016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결과를 인용해 이민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5세 이상 미국 인구는 6,5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인 5명 중 1명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80년과 비교해 3배가 증가했고 1990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영어 미사용 인구는 1990년 13.8%였지만 2000년 17.9%로 높아졌고 2010년에는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습니다.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실제 증가 추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랍어, 중국어, 힌디어, 우르드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랍어, 힌디어 등을 사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지난해 11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 쿨링타워 약 20%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천적 박테리아를 살포하는 등 방역 작업을 마쳤지만 레지오넬라 감염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26일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2주 동안 플러싱 다운타운 지역 건물의 쿨링타워 55개 물 샘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쿨링타워의 가동을 중단하고 오염된 물을 교체했으며 살충제를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방역 작업으로는 레지오넬라균을 잡는 천적 박테리아를 해당 쿨링타워에 살포할 방침입니다. 천적 박테리아가 성장에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2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국이 지난 24일 밝힌 12명의 레지오넬라 감염 환자들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중이었던 한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감염자는 총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연령은 30대 초반에서 80대까지 다양했으나 대부분 지병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지오넬라병은 폐렴의 일종이며 세균에 의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공기 중 오염된 물방울, 호텔과 유람선 내의 스파, 병원 건물 내 급수시설, 냉각탑을 공유하는 아파트, 샤워기나 수도꼭지 등을 통해 전염됩니다. 질병관리예방센터에 의하면 5에서 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웰빙의 근원은 정신에서부터 아닐까요? 뉴요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뉴욕시가 진통제, 오남용의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하는 힐링 NYC 이니셔티브를 진행합니다. 26일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부인 셜레인 맥클레이 여사는 3,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힐링 NYC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힐링 NYC 이니셔티브를 통해 오피오이드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 환자 치료를 지원하며 오피오이드 불법 거래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힐링 NYC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날록선 10만 개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날록선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환자를 위한 해독제로 쓰이며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오피오이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진통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처방 전 발급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외 오피오이드 색출과 불법 유통 조직을 적발하는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맥클레이 여사는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뉴욕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년에 3만 명을 넘으면서 관련 의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의 필 머피 후보가 멀찌감치 앞서고 있는데요. 공화당 킴 과다노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트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퀴니피엑대가 발표한 뉴저지 주지사 출마 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머피 후보는 57%의 지지율로 공화당 킴 과다노 후보를 누르고 있습니다. 과다노 후보의 지지율은 37%를 기록하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20%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보다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머피 후보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다노 후보가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재산세 감면은 유권자의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크리스티 현 주지사에 대한 반감은 과다노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다노 후보가 현 부지사이고 또 같은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도 과다노 후보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머피 후보는 특히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부동층에서도 머피 후보 지지율이 높습니다.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52%가 머피 후보를, 39%가 과다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특목고 재학생의 인종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입학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뉴욕대 메트로폴리탄 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특목고 학생들의 인종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학제도에 인종과 사회 경제적 요소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특목고 입학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내신 성적 상위 10%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시안과 백인 학생이 대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재학생의 인종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입학제도의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7에서 18학년도 특목고 합격자를 인종별로 살펴보면 아시아는 52.5%, 백인은 28%, 반면 흑인은 3.8%, 히스패닉은 6.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뉴욕시 공립교 재학생은 흑인과 히스패닉을 합쳐 66%가 넘습니다. 이러한 인종 편중 현상을 이끄는 주요 원인이 입학제도라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오면서 개편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주 표준시험, 내신, 출석률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입학제도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흑인, 히스패닉 학생들을 문화 정서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사들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급작스럽게 해가 짧아지고 운전자들의 시야가 좁아지면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하는데요. 이에 대한 안전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26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보행자 보호 캠페인 더스크 앤 다크니스를 이날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가을부터 본격적인 겨울철이 되면 낮 시간이 짧아지면서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 교통사고가 급증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 캠페인은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강화된 단속을 우선하지만 안전교육도 병행합니다. 경찰국은 우선 해가 질 무렵부터 과속,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는 단속 경관을 늘리며 교차로에는 교통 안전 경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의 인스펙터도 증원 배치됩니다. 이와 함께 안전 인식의 날 캠페인 등으로 방과 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행자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국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은 이미 해가 져서 어두운 거리를 지나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통국 통계에 따르면 1년간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의 57%가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한인 부부 살해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 문제로 법원 측과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데이빗 백 변호사가 피해자로 지목된 유미선 씨의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습니다. 데이빗 백 변호사에 따르면 특수항소법원은 오늘 유 씨 재판과 관련한 기존 판사와 관선 변호사를 이번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허락하고 백 변호사를 유 씨의 변호인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정식으로 관선 변호사는 강제로 이 변호를 못 맡게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이 미선 양을 변호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편 유 씨의 예비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픈뱅크가 청소년들의 금융권 취업 지원을 위한 특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픈 청지기 재단과 KLK 자산운용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엔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16명의 금융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기관의 선택과 진로 방향, 취업 준비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이런 재정 분야에 앞으로 자기의 어떤 그 새로운 커리어를 쌓기를 원하는 취업을 원하는 그런 청소년들이면 어느 누구나 오셔서 많은 새로운 정보도 얻으시고 또 이미 그런 업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선배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오픈뱅크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다음 달 4일 LA 굿사마리탄 병원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방탄청년단 소속 15명 중 14명의 입국이 금지된 가운데 입국에 성공한 25세 김모양도 26일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 심사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방탄청년단은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의 약어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을 벌이려 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수천 명쯤 죽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전쟁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출신으로 17세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됐던 리처드 루커스 일병이 다음 달 2일 엘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됩니다. 67년 만에 고국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루커스 일병은 평안북도 제2보병사단 제9보병연대 제1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2002년에는 루커스 일병과 같은 대대에서 전투를 벌이다 실종된 데니얼 켈리 전 육군 상병의 유해도 고향인 펜실베니아에 묻혔습니다. 2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세인존스 대학교는 내년 9월 학기부터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군인, 경찰, 소방관 자녀들에게 연 $2,000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뿐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하는 현역과 은퇴자, 공무 수행 중 사망한 자의 자녀들은 모두 이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학교 측은 올해 300여 명이 장학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국립공원관리국은 내년 성수기 5월달에 입장료를 현재보다 2~3배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립산악자원의 인프라가 노후화돼 시설 개선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 1인당 입장료는 현행 $15에서 $20에서 $30로, 차량 한 대당은 $25에서 $30를 $7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해당 국립공원은 요세미티와 그랜 캐니언, 옐로스톤, 로키 마운튼 등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바람이 불겠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폭우도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 잠시 흐리면서 비가 내릴 수 있고 차차 개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